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어제 물러났습니다. 취임한 지 34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충격과 논란을 부른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이게 박 장관의 책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청문회를 제대로 거쳤다면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해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2번이나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앉히고, 코로나는 다시 확산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정부 출범 석 달이 되도록 비어있고, 그런데도 전 정권에 이만큼 훌륭한 장관 봤냐 이렇게 묻는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김원국 전 경기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의 시사 1번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무어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힘을 주는 삼행시 막노라님이 띄워주셨습니다. 막노라. 막노라. 왜 막 놓으시는지. 삼행시 운 좀 띄워봐 주세요. 막. 백운기로. 백수인 저에게 어느 날 시사 1번지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시사 1번지 듣고 기운 내서 직장 구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그러니까. 아니 취업이 선물 같은데 조조망은 될 것 같은데 느낌. 예, 이런 분은 뭐 그래서 막 놀한데 막 놀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기죠. 잘 노는 사람이 예, 일도 잘합니다. 그러시죠? 예.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막노라님. 자, 먼저 말이죠. 남쪽은 지금 완전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서울에 어제 아주 물난리가,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하죠. 네. 그 뭐 보니까 아주 뭐 버스 천장까지 물이 찰 정도고, 특히 서초구 쪽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크로비스타네. 예. 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나오지도 못하고 전화로 이렇게 대책을 지시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청와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천재지변이기는 한데 네. 청와대는 그런 것 좀 다 대비가 더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기 그 안에는 사실은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가 거주하고 또 비상 상황에 대기하게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나 관리적 측면에서나 좀 그런 건 있죠. 사실 이번에 예측치 못한 그런 아주 천재지변이긴 한데 대통령께서 지휘하는 모습이 조금 더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말이죠. 지금 이제 서울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자리, 그게 공석이라고 해요. 안전 관리 업무를 컨트롤하는 자리가 안전총괄실인데 여기 국장, 실장이 다 공석이랍니다. 전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1일에 행정 2부시장으로 임명됐고 안전총괄관은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갔고,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있는데 정작 안전을 총괄하는 보직이 공석이다. 김원국 대변인 경기도청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하죠.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미 홍수 피해라든가 가뭄 대비해서요. 지난 봄부터 3월 정도부터 이미 가동이 돼서 상황 체크하고 현장 대비 뭐 체크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지방지자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전관리실장, 경기도는 이제 안전관리실장이 총괄 책임을 지고 모든 실국장들을 부지사랑 같이 총괄해서 거의 매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데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는 건 사실은 안전 관리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이 시민들, 도민들의 안전을 다루는 문제, 지진이라든가 홍수, 뭐 폭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컨틴전시 플랜, 비상 시나리오까지 다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오는데 이 여의도 9호선이 고속터미널에서 노량진까지 불통이기 때문에 돌아가지고요. 한 3배 정도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도 왔고요. 그쪽 강남 쪽은 지금 모든 빌라라든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요. 모든 차들이 올스톱돼 있고 일반 서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말 민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죠. 그렇지만 또 이런 것에 대비해서 다 대응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게 오늘 공무원들 출근 시간을 11시로 조정해라 그랬어요. 김두 총장.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이게 뭐 출퇴근 혼란 문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쨌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관이 앞장서고 더 빨리 출근해서 뭔가 기준을 세우고 뭔가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주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어제 침수됐던 차량을 빨리 빼내는 것도 개인이 빼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조직적으로 관이 동원돼야 이게 쫙 일사불란하게 빠지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일찍 퇴근을 하신 것도 문제고 그래서 다시 재난본부로 나오실 수 없어가지고 결국 전화로 이렇게 지휘했다는 것들이고 오세훈 시장도 10년 전에 그 포세이돈에 비유돼서 예. 오세이돈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제도 또 퇴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9시 반에 다시 또 나와가지고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 예상됐고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마포구청장 알아요? 박광수 구청장이요? 또 마포구청장은 어제 저녁에 뭐 찌개를 먹었는가 봐요. 근데 전. 그 비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SNS에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 이런 걸 올렸다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변명을 해요. 이렇게 공무원들과 여러 군데 좀 문제될 만한 곳들을 점검하고 배고파서 밤 9시 반에 그때 좀 저녁을 먹은 거에다 9시 반에 올렸대요? 네. 뉴스도 안 보나요? 보고도 안 받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는 국민을 화나게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또 화면 내용도 보면 활짝 웃으면서 V자 이랬거든요.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집에도 못 가고 또한 어제 사상자도 인명피해 나셨잖아요. 엄청나요. 네. 지금 실종자도 사망 계시고. 7명, 실종 6명, 그렇죠. 13명이나 지금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공직자 물론 자기네 관내 구역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 공직자가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좀 뭔가가 좀 나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는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고요. 국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외부의 침범이라든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거거든요. 그 뒤에 복지라든가 뭐 경제성장이라든가 나머지 그 후 문제고요. 국가와 민족의 근대 국가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도 역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저도 어젯밤에 강북에서 세미나하다가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제 강남으로 갔는데요. 갔더니 내방역이라든가 많은 역들이 무정차하고 완전히 초비상 상황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민들은 올 때 갈 데 없고 이런 혼란 상황. 그렇다면 이미 어젯밤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이 사안에 대처해야 되는 게 제가 공직자 활동안에 그런 당연한 원칙이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사상 초유의 물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은 집에 갇혀서 전화로 지시하고 서울시청은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담당자가 비어 있는 상황이고 정신나간 구청장은 그 상황에서 찌개 맛있다, 전 맛있다 이런 글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오죠. 저는 근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짚어주셨지만 대통령께서 공무원 11시까지 출근 시간 조정 이거는 정말 잘못된 지시 같아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늦게 출근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어야죠. 공무원들이 할 역할 합시다. 나부터 일찍 나갈 테니까 우리 공무원들 하루 이틀만이라도 더 고생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생명과 안전을 좀 지켜줍시다. 이렇게 좀 다독이시고 동원하셔야지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 같아요. 제가 한 달 전까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미 사실은 밤샘 근무를 하는 그래야지요, 거죠. 어떻게 뭐 집에 들어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시내가 쑥대밭이 돼 있고 시민들은 갈 데가 없고 저 어제 그래서 지하철이 무정차하는 바람에 한 두 정거장을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대처를 했거든요. 비는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은 그 순간부터는 국가의 세금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고 모두가 투입돼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민이 도와준다면 우리 민간에서 도와준다면 더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11시에 출근해서 긴급 조치하라. 크크크크 신음비님. 그래요. 말이 안 되죠. 11시에 무슨 긴급 조치가 됩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 출근해서 그렇죠. 뭐 저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몰라도 맞습니다. 뭐 출근 복잡하니까 11시에 공무원들 출근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네. 자, 서울 물난리 오늘 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좀 걱정입니다. 근데 또 남쪽은 비가 또 안 와요. 예. 어제 박순애 장관 사퇴했는데요. 장성철 소장. 네. 어제 사퇴하는 것도 말이죠. 사퇴할 거다. 그렇게 다들 이제 전망을 했고 그랬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또 안 해줬어요. 어제 한 일요일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상당히 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일요일 날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랬다는 거죠. 이제 박순애 장관은 너무나 정책 혼선을 끼쳤고 대통령께 부담이 되니 이분은 좀 경질이나 사퇴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단독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박순애 장관은 스스로 내가 왜 사퇴해?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대통령실이 그 이후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순애 장관 사퇴합니까? 아니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뭐 조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을 모시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정신이 좀 어디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퇴하면은 정말 깔끔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것은 사퇴하고도 대통령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가 왜 사퇴해 그랬대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원래 오늘 교육위원회 국회에서 전체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전체회의에 업무 보고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없었죠. 그러한 분위기를 한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당황했고 여권에서도 당신은 이제 좀 사퇴해야 된다라고 압력이 갔기 때문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국정을 운영에 대해서 계획 잡고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을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한대요. 기다리세요. 한대요. 인적 쇄신이 장관으로 튀어버렸잖아요. 아야 장관 박순애 장관도 약간의 그만 대체제, 둬야죠. 희생양처럼 아니에요. 보여요. 근데 그거는 아니 박순애 장관이 자격이 있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게 뭐냐면 좀 저 청와대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걸 좀 피해가는 아니라니까요. 시간 한대요 다음 벌기용. 주에. 아 그래요? 네. 장성철 소장 기다려 보시죠. 누가 한다고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예. 후임들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고 예. 대통령께서도 좀 대통령실 참모 몇 분은 좀 바꿔야 된다. 비서실장, 홍보수석, 대변인, 정무수석 이 정도는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후임자들을 지금 물색하고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실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꿀 것 같아요? 네, 바꿀 것 같고요. 안 바꾸면 어떻게 할래요? 안 바꾸면 제가 백운기 시사 1번지 매일 나오겠습니다. 일주일에. 누구 마음대로. 뭐 제가 좀 추론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제가 처음부터 저는 8.15 경축사를 좀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린 그런 편인데 저는 8.15 경축사에서 어쨌든 뭐 외교 안보에 대한 메시지 나가겠지만 국내 정치 현안 안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관의 낙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주일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관여하지 않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미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만으로도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현안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도 언급이 될 텐데 저는 거기에서 약간 방향성을 좀 바꾼다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언급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8월 18일이면은 그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맞춘 후속 인사를 할 수 있는 명분과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후임 추천을 받고 그러니까 바로 그날에 대한 발표를 뭐 사람은 후임 인사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날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을 잡은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렇게 사전에 8.15 경추사 통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진무를 한 다음에 그다음 후속 인사를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약간의 전국 돌파를 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8월 28일이면은 민주당의 전대가 열리면서 이미 약간의 민주당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텐데 그 전에 무엇이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하반기 국정이 그렇게 동력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점들을 좀 정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감안해서 그런 시나리오 좀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아까 내가 왜 물러나야 돼 그런 얘기를 만약에 박순애 장관이 했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홍욱 대변인 아마 박순애 장관 마음속에 아니 뭐 5살 낮추라는 거 그거 내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서 제가 뭐 교육학이라든가 행정학계 교수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들었던 박근혜 이제 장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야심차고 또 자기 자신이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또 정치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한 분인데 사실은 교육부 장관은 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제가 교육부 출입기자도 하고 교육청도 했고 학교 운영위원장도 한 4년 정도 하고 나름대로 그쪽 분야는 또 이해찬 장관 때 뭐 문용린 장관 때 이제 교육부를 경험했는데요. 교육부 장관감이네요. 아니죠. 저는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교육 정책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등학교, 대학 교육, 또 유아 교육, 학부모, 정교조와 교총이라든가 정말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수많은 예산. 근데 그 예산이 또 다 대부분 다 급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자리고 이해 조정이 필요한 자리인데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박순애 장관이 그 일을 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인사부터 잘못됐지만 박순애 장관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야욕이 너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본부장이었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 요즘은 측근, 본부장 측 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측근들이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순애 장관이 과연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얘기하고 실수를 하고 이거는 이 정도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는 이 정치적인 큰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얘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순애 장관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나보다 당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항변하면서 업무 보고하고 내년 3월쯤 자신의 계획대로 퇴임 그때까지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3월에 겁니다. 그만둔다는 얘기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안 되는 거죠. 어디서 그런 그래서 억울했을 했는지. 겁니다. 본인은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박순애 장관이었던 거죠. 근데 김두수 총장 일단 그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도 매우 궁금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박순애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그러면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일단 처음에는 이게 어떤 행태로 보이냐면 뭐 양극화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돌봄 교육 같은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공교육화 시키면 여기에 이제 약간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 개혁의 어떤 출발점, 시발점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공상에 가까운 정말 이게 이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하는 말 좋아 빨리 가 느낌으로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이걸 처음에는 공론화 과정을 천천히 발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신속하게 좀 추진해보라는 듯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런 교육 정책 이 문제에 의해서 국민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이 문제는 안 돼 이렇게 합의 본 것도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은 거의 국민적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된 것 같고요. 교육개혁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하려고 하다가 다 현상 유지로 돌아서는 게 교육 개혁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박순애 장관이 그런 3대 개혁을 해낼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단순히 말하자면 여성 장관이 부족해서 그냥 급속하게 발탁을 하는 바람에 자격 미달인 사람, 거기다 이 자격 미달이뿐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그걸 넘어서 임명해서 정말 걱정이었는데 어쩌면 한국 교육을 위해서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3대 개혁을 하려면 정말 교육 전문가를 해서 다시 이제 앉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저렇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비극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를 좀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부 총리 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충분한가 분명히 검증받았어야 되는데 그 검증 작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뭐 야당이 못하겠다 아니면 구성 안 해준다 이런 식의 핑계 대지 말고요. 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꼭 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장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주 논란도 있었지만은요. 이제 만약에 청문회를 했다면 앞으로 교육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그렇죠. 거냐 이런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만 5살로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 이런 것을 꺼냈다면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서 좀 제기가 되고 또 공론의 장으로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정책 혼선, 5세 입학, 그리고 외고 폐지 이런 것들은요. 확실히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지금 김두수 총장님 잘 지적하셨지만 3대 개혁의 교육연금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지지율 속에서 박순애 장관을 경질을 했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꺼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어떤 장기적 아젠다와 담론 형식의 개혁 과제들은 이제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연성적이고 국민들이 즉자적 반응할 수 있는 대증적인 그런 이슈밖에 못 꺼냅니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혁의 동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점이 저는 지금 그 굉장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한 장관의 낙마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그런 국민 소구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정립할 것인가 이걸 지금 대통령실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 국정의 흐름으로 판단한다면요. 임기 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내려온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교육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사실상 저는 이 이슈는 이제 거의 끝났다.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대통령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따질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 본인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바뀌었느냐? 어제 이제 도어스태핑 그 출근길 문답하는 거 보니까 예민한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요. 이미 다시 말해서 그 소통이 아닌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저 최수영 컨설턴트께서 저는 잘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젠다에 대해서 빠르게 확립하고 반대하는 측들까지 다 포함해서 인사를 혁신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는 한 이제 이 모든 개혁은 쉽지 않다. 이미 예. 100일 플러스 이미 입법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그 플랜이 나오고 야당의 일부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 지지율 20%대에서 누가 협력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정말 전환하고 어젠더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8.15 지난 경축사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죠. 블루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당당한 눈빛이 한 번도 없었다. 유지 장관. 그래요. 정말 박순애 장관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는데 내가 뭔가 한번 뚝심을 갖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 없었어요. 국민들이 그런 걸 딱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물난리 대책 좀 비판을 했는데 이은수님 하늘도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소야님 비 오는 것도 전 정부 탓할 겁니까? 마요네즈 토핑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쓸데없는 경찰국 대신에 재난 대처나 잘했으면 좋겠네요. 행안부가 그렇죠. 주간 주무 장관입니다. 붙여줘. 칭찬하는 글은 없습니까? 앵커님? 없네요. 오늘도 없습니까? 칭찬하는 건 없고 네. 정은하님이 네.
장성철 소장도 요즘 극한 직업입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글은 있어요. 네. 저희가 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 책임이 정말 크죠. 왜냐하면 행안부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주무부처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이 밤샘하면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다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거든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은 어차피 국정의 큰 틀을 하기 때문에요. 이상민 장관이 이건 석고대죄해야 되는 저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인적 쇄신 얘기했는데 다음 주쯤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 문제 있는 장관 다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각은 박순애 부총리 선에서 이렇게 끝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김은국 대변인 말씀처럼 행안부 장관이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비판이 좀 많이 있으니까 행안부 장관도 좀 거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 일단 주라고 대통령실. 하니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장성철 소장 네. 앞으로 무료 출연하신다 이거죠. 매일 무료 출연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어가죠.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